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의 첫 국고처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들어 업종별 순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6월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 속 본격적으로 시작될 실적 시즌에는 어떤 전략으로 내 계좌를 채워가 봐야 할지 오늘도 알찬 내용 확실한 전략으로 1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현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상반기에 뵙고 하반기에는 또 처음 뵙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네. 분위기가 이렇게 네. 확 달라졌어요. 오늘도 시장을 위한 전략 알차게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시장이 사실 한 주 동안 좀 우리 시장 이격 조정이 벌어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심리적으로 이거 요즘 우리 장이 좋다는데 이거 왜 내 종목은 못 가지? 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내 증시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제가 한번 콕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PPT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자, 국내 시장을 보시게 되면 요즘에 우리 시장이 지금 한 주간에 한번 리뷰를 해본다면 단기 지수 상승에 따라서 이런 이격 조정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또 자세하게 지금 바로 말씀드릴까요? 잠시만 참여 네. 방법 소개 한번 하고 네,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4월 베스트 파트너 우리 나현우 대표님과 함께 오늘 1시간 꽉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국고처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인 거 다들 아시죠? 본격적으로 저희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이 시간 참여 방법 먼저 살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 상담은 070-4941-02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8181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접수되고요. 저희 또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로도 많은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접수되는 동안 이번 주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7월의 첫 주 이 미증시는 탄탄한 고용 그리고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사상 최고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다음 주 상호관세 만료에 대한 불안감 속에 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약세로 이번 주 좀 마감했습니다. 우리 나현우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먼저 미국 시장 우리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뭐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또 뭐 각국과의 이런 관세 협상 시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수혜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가 중요한데 막상 우리 국내 증시는 최근에 큰 폭의 지수 상승이 나왔지만 우리 아마 일주일 동안 5거래일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체감으로 봤을 때는 녹록치 않은 장이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콕콕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에 한번 리뷰를 보면 역시 우리 시장 단기간의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에 따른 이격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방산 섹터,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죠. 원전, 최근에 시세를 많이 받았던 이런 정책이라든지 상승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세 차익 매물이 물량이 출회가 되는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역시 강했던 섹터들을 보시게 되면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섹터의 한번 공통적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자, 바이오 섹터 다른 섹터 대비 크게 오르지 못한 이런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었던 섹터였습니다. 그만큼 이런 다른 섹터 대비해서 상승이 못 나온 만큼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큰 상승이 나온 거라 보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눌림 구간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을 보신다면 역시 순환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닥 일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역시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을 때도 굉장하게 지금 우리 시장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숨고르기는 나쁜 숨고르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고르기 성격을 꼭 파악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 지수 급등,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이런 숨고르기 성격, 이격 조정의 성격.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를 무너뜨리는 조정이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자, 그러니까 단기 지수 급등에 따른 이격 조정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죠. 글로벌적인 환경을 봤을 때, 국내 환경을 봤을 때 이런 막 크리티컬한 추세를 무너뜨릴 만한 이런 이슈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숨고르기 성격에서 우리 너무 나쁘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우리 좀 단기 급등 과열권을 시켜주는 이런 이격 조정 성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제가 코스닥 30분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 보시면 30분 차트에서 급격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죠. 과열권에 접어서면서 우리가 어떤 주가든 지수든 상승이 나올 때 바닥을 짚지 못하면 우리 불안하죠. 언젠가는 한번 이 저항에 부딪히고 숨고르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바로 지금이 이런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분차트상에서도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일주일 동안 큰 폭으로 지수 눌림을 받은 만큼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우리 7월 달 어느 정도 좀 단기 과열권에서 이런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저는 우리 시장을 그래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 두 종목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장주 성격, 아버지주의 성격이죠. 자, SK하이닉스는 우리 지난 시간, 바로 이 시간에서 차트를 통해 말씀드릴 때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 흐름세를 봤을 때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이런 상승이 나왔다면 이 삼성전자도 이 저항대를 전고점을 돌파하면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6만 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여전히 단기 과열권, 아직도 지수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 탄력은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매매를 못한다거나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요. 역시 단기 급등하거나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은 보유자분들께서는 익절하시는 전략,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눌림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순환 종목 장세,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을 주고 있는 섹터 중심으로 해서 눌림에서 공략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단기 저항에서 매도하는 전략,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시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후에 제가 더 자세한 강의를 통해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콕콕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불안한 시장 속 내 계좌만큼은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는 나현우 파트너만의 비법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오늘 준비해 주셨는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국고처 제가 이 일부 처음 출연하면서 맞아요. 이 잡아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맞아요. 나와서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강의를 통해서 이 종목들의 타점과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어떤 섹터에 집중이 필요한지 콕콕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잡아드렸던 우리 PPT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바이오비주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한 주간에 한번 리뷰를 보시게 되면 제가 우리 지난주 국고처에서 잡아드렸던 관심주 바이오비주인데, 바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킨부스터, 히알루론산 필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APR,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먼저 시세를 줬다면 저는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근데 다만 그런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신규 매수 관점에서 어렵다. 그렇다면 다음에 더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우리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바이오비주를 잡아드렸어요. 자, 바이오비주 에이스를 잡아드린다면 역시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우리 시장 한 주 동안 눌림이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지금 우리 국고처 기준으로 하면 한 12% 정도 이런 수익률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최근 눌림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못 간다더라도 눌림을 줄 때 이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이 쉬어가는 음봉을 주는 양양은 패턴에서 이 윗꼬리를 달아주는 이 자리가 바로 매수 타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에이스를 드린다면 여전히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앞으로의 글로벌 성장세, 실적 성장세가 뛰어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 주봉을 보시면 우리 잡아드린 매수 타점이 크게 오르지 못했던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던 자리에서 잡아들여서 확실하게 주가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급을 보신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기관 쪽, 그러니까 투신권, 보험권, 연기금에서 이런 긍정적인 매수 주체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급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 잡아드린 섹터, 오가노이드 섹터였거든요.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오가노이드가 굉장히 강한 한 주 동안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역시 이런 섹터에 대한 선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가노이드는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바이오업계에서 주목하실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사업으로 이런 오가노이드와 ADC 이쪽에 대한 지금 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런 인공장기라든지 인공피부, 오가노이드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잡아드렸던 관점이 이런 재료들이 이번 주 동안 나와주면서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오가노이드 신사업 진출,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동물 실험 폐지 기조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살짝 눌림을 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터닝, 어제장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중장기적인 좀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 44,000원 선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종목도 음봉 5개 다음에 확실하게 상승으로 장악해주는 캔들이 나와주면서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도 일정 부분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 여유 있게 보시자 이렇게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TV 방송 끝나고 우리 로키텔스케어도 한번 방송에서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오가노이드 쪽에서 이 로키텔스케어가 먼저 탑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일반적인 상승도 아니고 이 상한가를 만들어줬다는 것은 오가노이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오가노이드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을 보시면 지난주부터 우리 한국경제방송에서 여러 차례 잡아드렸지만 우리 국고처 국고처에서도 잡아드렸던 로키텔스케어가 먼저 탑픽으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번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오가노이드에서는 우리나라 중소형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로키텔스케어 이 두 가지가 가장 탑픽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모두 앞으로 좀 중장기 관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로키텔스케어도 일정 부분은 저는 더 윗방향으로 열려있다 보기 때문에 우리 일정 부분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뉴스, 재료가 나오기 전에 급등이나 상승이 나오기 전에 선점하는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음봉 5개 다음에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우리 잘 잡아드려서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매매 기법으로 들어가서 역시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돌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이런 급등이 나왔던 섹터, 과열권에 들어간 섹터들은 이격 조정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종목이라든지 타점을 잡아드릴 때 과열권, 과매도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과매수권, 과매도권, 이 과열권, 과매도권을 찾는 방법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지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볼린저 밴드, 이평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스토캐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가의 파동성을 활용한 원리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이런 추세 전환이라든지 타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예요. 현재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보조지표인데요. 자, 설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설정은 우리 HTS나 모바일 쓰시는 주식 어플 쓰시는 분들께서도 꼭 설정이 가능하시거든요. 자, 보조지표에서 설정란에 가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패스트와 슬로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서 슬로우를 활용하시자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패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 주가 변동에 민감해가지고 이게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의 주가 변동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캐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로우를 선택하시면 이런 기준선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 매매에서는 우리 기간을 5, %K는 3, %D를 3으로 이게 보통은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바꾸실 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5, 3, 3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이제 이 보조 지표가 이제 설정이 되고 나면 과열권과 감위도를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쉽게 생각해서 80 이상일 때는 과열권이에요. 이때는 매수, 신규 매수는 주의가 필요하고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일정 부분 익절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 이하부터는 소위 말해서 과매도권, 그러니까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고 보유자 하신 분들께서는 내렸다고 해서 매도가 아니라 홀딩하시는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하시고 나면 이 아래와 같은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실 겁니다. 자, 이 쉽게 노란색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20 이하 과매도 구간이고요. 예를 들면 이 빨강색 부분은 80 이상 과열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과매도권일 때는 저점 매수기에 이 과열권일 때는 고점,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 익절하는 전략이 중요하겠죠. 자, 이걸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과열권이고 과매도권을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들어가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하셨을 때 이렇게 상단이든 하단이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딱 이런 과매도권에 진입했을 때 이런 보조 지표 스토캐스틱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음봉 5개에서 7개를 받게 되면 와, 이거 더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도 나시고 언제 매도하실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과매도권이니까 홀딩해야겠다. 오히려 저점 추매도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차트들, 이런 보조 지표들은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리가켄바이오의 이런 일봉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쉽게 생각해서 이런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매수 타점인데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 오실레이터가 20 이하에 도달했을 때는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게 매수 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에르코스 같은 경우도 이런 과매도권에서 매수했을 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지만 이렇게 과열권에 올랐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 어느 정도 50%, 60%는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맞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토캐스틱 기법을 활용해서 다음 관심 섹터를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역시 저는 우리 무엇보다 급등이 나온 다음에 뒤늦게 매수하는 전략, 요즘에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수익을 극대화하시려면 저점에서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섹터와 종목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중에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결국엔 순환 종목 장세죠. 자, 지금 순환 종목 장세에서 가장 못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제약 바이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 뭐 정책 관련한 섹터들, 뭐 이런 것들 다 순환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제약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아직도 큰 폭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섹터에서 대장주 성격들을 보시면 흐름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리가켄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이 주가 흐름들이 탄탄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항체 약물 접합체 ADC와 오가노이드 쪽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신사업으로 활발하게 진출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닥 제약 차트의 이런 일봉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이렇게 지난주 같은 경우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오히려 한번 좀 눌림세를 금요일장에서 한번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눌림을 받은 만큼 저점 기회로 한번 활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셀트리온과 이런 리가켄바이오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역시 대장주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 관심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인투셀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인투셀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항체 약물 접합체, 앞서 우리 지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했던 ADC 이런 플랫폼 개발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의 기술력이라고 하면 창업자가 리가켄바이오 창업주가 초대 창업주가 이렇게 창업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받쳐주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 바이오에피스, ABL 바이오 다 익숙하신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과 공동 연구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암 치료제 시장에서 ADC 쪽에서 굉장히 좀 이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삼성과 ABL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ABL 바이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기술력 부분에서 인정, 그다음에 연내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도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투셀 일봉을 보시게 되면 역시 못 올랐죠.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르질 못했어요. 물론 최근에 이런 바닥을 좀 다져주고 터닝이 나와주고 있지만 매크로하게 봤을 때 아직도 고점 대비 급격하게 많이 빠져있는 자리, 과매도 구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44,000원대까지 여기 매물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여기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볼 때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는 기업들 굉장히 강조드리거든요. 자, 임상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진행이 되는 기업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임상이 실패했을 경우 굉장히 큰폭으로 주가 하락이 나오거나 상승이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큐보정이라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에 성공해서 실질적으로 대학병원에 많이 납품을 해서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고 있어요. 실적 부분에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중표적 항암제, 네수파립을 이런 셀트리온과 기타 등등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과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주가 흐름,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상승 다음에 지금 다시 눌림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지난번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거의 고점 대비 25%가량 빠져있는 자리거든요. 최근 주가 바닥을 다져주고 어느 정도 양봉이 나와주면서 좀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오르질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빠져있을 때 저점 기회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이런 기관 쪽, 연기금 쪽에서 아직 매도 없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최근에 좀 이번 주 한 5거래일 동안 어려운 시장 거치셨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좀 많이 빠져있을 때 펀더멘털 대비해서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저점 기회로 활용하시면서 우리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점 그리고 관심주로 그 온코닉 테라퓨틱스와 인투셀 이 두 가지 종목 잡아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눌림에서 공략하셔서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